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I 강의를 맡게 된 염영미입니다. 여러분들 MBTI 푸느라고 수고하셨죠? 사실 MBTI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과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이 틀리고, 근데 나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똑같이 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집단적인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나와 타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바라보는 관점이나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그러한 폭을 넓힘으로써 좀 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MBTI는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요? MBTI는 어, 사람 이름을 땄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는 손녀이고요. 브릭스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1대 3대 이르기까지 연구가 된 그러한 성격 유형 검사이고요. MBTI는 융의 이론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의 이론을 베이스로 가져와서 이 마이어스 브릭스 이런 할머니부터 손녀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보완한 그러한 성격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융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겠죠.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우리는 프로이트를 다 알고 있죠. 무의식을 밝혀낸 위대한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 그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다른 독립적인 길을 간 그러한 매우 또 위대한 정신의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융은 우리 성격에는 태도의 개인차가 있고 세상을 적응해 가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의 어떤 유형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방식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리 유형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도의 방향, 크게는 이용은 심리 유형, 우리의 어떤 심리의 특성이 어떤 태도, 외향적인 태도와 내향적인 태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태도와 외향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쟤는 참 외향적이야, 쟤는 참 내향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 걸까요? 보통 외향적이다 그러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폭넓고 활동적인 유형을 외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내향적은 좀 더 조용하고 수줍고 인간관계가 좀 더 적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보통 나누죠. 근데 융은 그렇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보다 중요한 기능은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의 세계에 맞춰져 있다면 외향성, 에너지의 방향이 좀 더 자기 내부에 맞춰져 있다면 내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고 바깥 세상에
것을 근거로 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향형은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밖으로 보내지 않고요. 자기 안에 간직하고 심리적 에너지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나 기준을 외향성은 바깥에 있는 것을 찾고요. 내향성은 자기 내부에서 찾는다. 이게 내향성과 외향성의 가장 큰 차이라고 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네, 외향성은 외부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교적이죠. 활동적이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이 사람이 알려지고 파악이 됩니다. 반면에 내향성은 자기 내부에 주의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고요.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조용하고요. 좀 서서히 알려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외향성이나 내향성은 좋고 나쁨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외향과 내향이 다 장점과 또 주의해야 할 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혈액형을 너는 무슨 혈액형이니?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판단을 잘하죠. 사실 서양에서는 혈액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서양에서는 어떤 그리스 신화나 이런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별자리, 너는 무슨 별자리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혈액형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누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를 가지고 사람을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건 매우 주의해야 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분의 주의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외향형은 사회활동과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라는 것은 어떤 그 고상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내향형은 자기 내부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하고 원칙적인 걸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외향적으로 치닫거나 내가 너무나 내향적으로 치닫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외향적으로 향하게 되면 내가 외부 세계에 너무 외부 세계로 내가 너무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바깥 활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는 무관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활동성 그리고 자기 내부에 있는 음성을 자기 내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커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들이 너무 내부로만 향하게 되면 외부 세계 흐름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현실성이나 관계면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향형인 사람도 외향형을 살리되 자기 내면의 소리를 주의를 기울여 듣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내향적인 사람도 자기 내면에 관심을 가지되 외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참여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왔죠. 어떤 게 외향적일까요? 네, 뭔가 사람들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이죠. 네, 이 사람은 내향적인 그림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는 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감각이란 무엇일까? 이 감각이라는 것은 감각과 직관을 융은 비합리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죠.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과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즉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봤어요. 어떤 나의 주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다. 감각은 뭐냐? 오감이다. 감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과 문제와 현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게 감각을 통해서 부딪힌다는 거죠. 감각은 오감, 맛보고, 보고, 만지고, 촉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죠. 그래서 이런 내가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어떤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오감이라는 것은 맛있어, 눈으로 보이는 것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 또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인식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걸로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있는 걸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이에요. 반대에 있는 건 직관형이에요. 이 직관형이라는 것이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 직관은 무의식적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육감으로 알았어. 이렇게. 그것도 비슷한 말인데요. 이 직관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파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걸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의식적인 어떤 육감, 감지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형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또 뭐 칼이 몇 개 있고 통장 현금이 지금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직관형은 그런 것들로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잘 몰라요. 다만 어떤 영감적으로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기 무의식적인 이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 이면에 있는 가능성, 보여지는 거 이면에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내요. 그러니까 좀 분석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N가 사고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분석을 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순문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양초도 있고 소승달도 있고 편지 봉투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3초 드릴게요.
예, 어떻게 몇 개나 찾으셨어요? 보통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S가 잘 찾을까요? N타입이 잘 찾을까요? 네, S가, 예, 잘못 말할 뻔했어요. S가 N보다는 훨씬 잘 찾습니다. 왜냐하면 S는 세부적인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자체를 보거든요. 근데 N은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 부터 이 그림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지? 이것이 담고 있는 그 이면의 것을 봐요.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여기에 뭐 양초가 있고 이런 거는 빨리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보물찾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N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이 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은 사고와 감정입니다. 융은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고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이게 진실이냐, 팩트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죠. 감정은 어때요? 나 그 사람 참 좋아. 난 그 사람 참 싫어. 나 그 일을 참 좋아. 나 그 일 참 싫어. 이렇게 사고는 그렇게 따지고요. 감정 나에게 좋고 싫고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싫고 좋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고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사고는 팩트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있죠.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남성분들이 사고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보다는요. 논리적 분석적이고 간단한 명료한 설명을 선호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교본과 기준을 중시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융은 말하기를 한 가지 경향을 내가 선호하면 나머지 경향은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고형이 우세라면 감정을 너무 안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차갑겠죠, 느낌이. 근데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요. 나중에는 굉장히 무섭게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형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사람과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감, 정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정형은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나의 감정, 당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정상을 참작한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주관적인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형인 사람은 어떤 사고적인 기능을 조금 경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감각형은 어떤 분위기 메이커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요. 내향적 감각형은 이런 감정이나 이런 정서가 자기 안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진 않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형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막 따지고 드는 유형이에요. 감정형은 잘 따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고형은 팩트를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 두 형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F형도 사고적인 면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요, 철학자들은 사고형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철학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때로는 약간 좀 냉정해 보이는 느낌도 들죠. 그 다음에 F의 대표적인 유형이 또 유재석 씨가 유퀴즈 언더 블럭에서 MBTI 검사를 했는데 F로 나왔어요. ISFP니까 F. 그래서 우리가 윤우님 하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이런 이미지의 대표적인 그런 개그맨이죠. 그 다음에 J와 P인데요. 여기까지는 여기 세 개, 위에 세 개까지는 융이 다룬 내용인데요. J와 P는 융이 다루긴 했지만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아주 약간만 했는데 마이어스 브릭스가 이 검사를 개발하면서 보충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J와 P는 생활 양식의 차이다.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느냐에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네,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이 판단형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상황을 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수립하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선호합니다. J는요. 그러니까는 J는 어떤 그 일이 주어지면 이거를 판단하죠. 판단이라는 것은 그 합리적인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죠. 특히 TJ는 더 그렇고요. FJ가 붙으면 물론 계획을 잘 세우지만 이 관계적인 면을 많이 고려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P는 뭔가 좀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있고요. 그런 유형이 인식형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잘 흡수하면서 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P 같은 경우에는 S는 감각형이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기능인데 SP는 구체적인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겠죠. 근데 MP는 가능성을 보는 그런 면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는 체계적이다. 어떤 계획, 정리정돈을 잘한다. 어떤 컨트롤하는, 조직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도 발달 잘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의사가 분명하다. P는 좀 자율적인 상황에 맞추어가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 조금 더 좀 뭐랄까 유유자적해 보이죠. J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기한에 맞출 수 있을까? 근데 P는 기한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 짜기 이런 걸 하면은 P와 J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런 과제를 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나게 MBTI를 경험할 수 있으실 텐데 아쉽습니다. J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렇게 계획표를 꼼꼼하게 짭니다. 정말 빠른 판단, 돈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입장료, 주차비까지 다 정리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요. P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맞추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면 일본이니까 온천이지. 카드가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 쓴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가능성과 염두에 두고 가요. 그때 맞춰가는 걸 이분들은 즐겨합니다.
J와 P가 충돌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근데 또 하나, MBTI에서 우리가 좀 알아둘 점은요, 주기능과 열등 기능에 대한 거예요. 이 주기능과 열등 기능은 융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MBTI를 해보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강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게요. ISTJ로 나오신 분들은 주 기능이 S예요. S는 뭐예요? 감각 기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기능에는 강하지만 뭔가 추상적이고 그리고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내가 잘하는 기능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쓰는 반대편의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는 S의 반대편의 기능은 N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S의 반대편의 기능은 N이죠. 그러니까 융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 E가 있으면 I가 있고 S가 있으면 N이 있고 T가 있으면 F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선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호한다는 건 내가 좀 더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이 타고나게 더 기능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많이 썼고 이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남들 다 얘기할 만큼 왼손을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저는 오른손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못하니까 안 쓴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왼쪽을 너무 많이 썼더니 이쪽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아파요. 왼쪽이. 그러니까 왼쪽이 다 아픕니다. 왼쪽이요. 희한하게. 왼쪽 허리, 왼쪽 다리, 왼쪽 어깨, 오른쪽은 거의 다 안 아파요. 그래서 한쪽 기능만 많이 쓰게 되면 저기 사용하지 않는 반대편의 기능이 굉장히 낙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쓰려고 할 때 제가 지금 오른손을 너무 안 썼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근데 우리 정신에서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만 쓰다 보면 약해져 있는 기능이 언젠가는 나오는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가 뭔가 건드려지면 안에 아주 약해 있던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고인 분은 논리적으로 하지만 감정 기능을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논리적으로 항상 대응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안에는 조금씩 기분이 나빠 있어요. 감정이 안에서 쌓였어요. 우리 감정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T도 있으면 F도 있으니까 감정을 느끼죠. 이걸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을 느끼는 게 잘 표현을 못하고 쌓이는 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밑에 쌓여 있다가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신체가 약해지거나 이랬을 때에는 안에 쌓여있던 게 아주 뭐랄까 시커멓게 있다가 이것들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매우 유치하고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여러분이 선호하는 기능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INFP로 나왔다 그러면 뭐 I 선호하고 N 선호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반대편에 있는 것도 잘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주기능에 대해 설명이고요. 열등 기능에 대해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라하고 볼품없이 안에 이제 버려둔 기능이에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주기능을 잘 살리되 열등한 기능도 잘 찾아서 이것들을 살려나가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좀 못해도. 그러니까 감정 표현 잘 못하시는 분도 자꾸 미숙하지만 표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좀 더 성인기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의 기능은
여러분의 유형은 뚜렷해질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의 주기능에 머물러서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내 주기능이 뚜렷해지면 열등기능이 어떤 건지도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도 내가 어떤 건 나의 단점이야 라고 알고 있으시다면 너무나 훌륭하신 거고요. 그 열등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성숙한 성격으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럼 유형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유형이 이렇게 나오셨죠? 아까 봤던 네, 이것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네, 성격은 그래서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오는 건데요. 각각의 성격 유형은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또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타고난 성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실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경향성은 나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 타인에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타인에게 있는 게 내게 없다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내가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개성을 가졌고 그리고 나의 개성을 이해하고 발휘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타인을 내가 그렇게 해나가는 관점에서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해석이 나에게 적합한지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ISTJ가 맨 처음 나왔네요. 내향적 감각형이다. 내향적인 감각형이라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주기능은 S고요. 열등기는 N이에요. 이 유형의 특징은 신중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매사에 일처리가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일처리 그리고 침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형에 대해서 매우 신뢰합니다. 조직에 굉장히 적합한 유형이죠. 다소 근데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 S 현실 감각형의 유형이 그런 부분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장점 이면에 있는 거를 또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은행원이라든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세무와 관련된 뭐 세무사, 회계사, 은행원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유형에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ISTJ는 이 S가 강하다 보니까 S가 주기능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T 경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서 표현에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라는 건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상황적인 것을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ISTJ 유형에게는 그런 완벽주의나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조금 편안하게 좀 더 길게 생각하고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의 감정 기능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면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TP
대신 이제 ISTP 유형은 내향적 사고형이다. 네. 근데 사고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ISTP 유형은 호기심도 있고요. 왜냐면 P가 있으니까 P 인식형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조용하고 감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타입도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도구나 이런 걸 상당히 잘 다루고요. 그게 인생을 객관적으로 조용히 간주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이 유형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간주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주한다는 것은 내가 쉽게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아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역시 T가 있기 때문에 주기능이 T고 열등기능이 F죠. 그래서 훨씬 더 ISTJ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노력을 좀 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ISTP 유형에 우리가 좀 바라는 것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ISTP 유형들은 조금 욕심이 좀 적어요. 에너지를 막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투입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뭐 단순한 작업은 그렇게 해도 이룰 수 있겠지만 큰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인내심, 노력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타인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걸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타인의 그 슬픔이나 고통이나 나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 공감하면서 나누는 것들, 이런 노력을 좀 ISTP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STP 유형이에요. 외향적인 감각형이다. 네, 외향적인 감각형. 그러니까 감각형의 기능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뭔가요? 딱 생각할 때 굉장히 현실적이겠구나. 근데 외향적이니까 바깥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겠죠. 활동적이고 즉각적이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친구 일단 많겠죠. 활동적이시니까. 그리고 뭐 친구, 운동, 음식, 다양한 활동들, 뭐 스포츠 이런 거 다 선호하는 분들이에요. 활동가, 수완가, 수완이 좋고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간용적이시죠. ESTP 유형이니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얘기하면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재미있고요. 순발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얘기할 때 보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기능이 N이고 주기능이 S고 열등기능이 N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제 P가 인식이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타죠. 외향적이죠. 감각적이죠. 그러니까는 너무 바깥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에 내가 거기에 많이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욕구를 지연시키는 내 욕구, 놀고 싶고 이런 걸 내가 조금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욕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ESTP는 끈기와 인내 이런 의지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좀 벌리는 그런 타입이 일 벌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감각적인 것들을 좀 추구하니까 물질적인 것들에 내가 많이 그 선호가 나갈 수가 있어요. 선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내면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소리 이런 걸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향한 것은 좀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게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은 지금 진실로 내가 깊은 곳에서 원하는 소리거든요. 이 두 개를 잘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밖에 흐름을 막 쫓아가다가도 멈추고 내 깊은 내면에서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ESTJ. 아마도 우리 MBTI에서 ESTJ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ESTJ 유형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외향적이죠, 감각적이죠, 사고적이죠, 판단적이죠. 그래서 이 ESTJ 유형은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ESTJ 유형은 구체적이고요,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활동적이고요, 조직적이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탁월하고요. 네. 그리고 지시하고 이런 능력도 있어요. 리더십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면이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투자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가라든지 행정가라든지 이런 면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형이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놀이하고 사람들과 어떤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유형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일 중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하합을 해서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단 결정이 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ESTJ 유형에게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ISFJ 유형입니다. ISFJ 유형은 감각형을 가장 주기능으로 사용하고요. 반면에 열등 기능은 N 기능이에요. 직관 기능이죠. 그래서 ISFJ는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일처리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잘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타인을 보호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이런 일들에 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의료나 간호나 교직이나 이런 분야가 가장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SFJ 유형에 제가 이제 N이 열등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지금 여기에 있는 보여지는 것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그 의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키우는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런 걸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ISFJ 유형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공감적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역할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책임감과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과 또 일에 대한 조직적인 그런 경향은 높아요. 근데 지시를 못하니까 자기의 분량이 많아지죠. 또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안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 자기의 견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욕구, 그런 것에 대한 내 안에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SFP 유형이에요. ISFP 유형은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겸손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유형은 따뜻하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력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피가 있기 때문에 감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말없이 다정한 사람들이다. 양털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매우 따뜻하다. 또 친절하다. 자기가 능력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쉽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 정말 뭐랄까 참 사람이 참 점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현실을 즐기는 타이기 때문에 적응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미리 양보해버리고 참아버리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F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따지고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T가 따지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F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ISFP 유형은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이 피드백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나를 뭐라고 한다, 나를 비난한다, 꼭 그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처가 커집니다. 물론 그게 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혹은 거기에 내가 받아들일 만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분석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나 자기의 의견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조금 드러내는 것을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ESFP예요. 이제 ESFP ESFP는 외향적 감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현실적일 수 있겠구나. 현실가라고 나와 있네요. 감각형이 주기능이고요. 열등 기능이 N이에요. 우리가 이제 열등 기능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많이 요구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당장 거기에 몰입되기보다는 이게 끝날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ESFP형은 F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굉장히 어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낙천적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 안에 있으면 조직의 분위기가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 즐거운 그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죠. 좋겠죠? 이런 분이 계시면은 활동적이고 수용적이고 친절하고 낙천적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친절하다. 이게 이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사실적인 상식도 풍부하고요. 이분들 정보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항상 강점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놀이에 강하기 때문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무리라든지 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그리고 일에 쏟는 그런 에너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놀이로 흐르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도 아까 ISFP처럼 상대방의 피드백에 조금 상처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주는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너무 주관적으로 나를 뭐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팩트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노력들,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좀 키워나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ESFJ입니다. ESFJ는 F가 주기능이에요. 참 따뜻하겠다, 그쵸? 근데 T가 열등 기능이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ESFJ의 특징은 마음이 따뜻하고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양심이 바르고요, 그리고 협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조직에 있으면 참 좋죠. 가족으로도 참 좋은 구성원이겠죠.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동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정리정돈 잘하고요. ESFJ 분들이 정리정돈 잘하고 글씨도 참 잘 쓰시더라고요. 보면은요, 참을성이 많고요, 다른 사람 참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는 교직이라든지 성직이라든지 어떤 판매하는 거, 또 의료 분야에도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현실감을 가지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분들이다. 근데 이제 ESFJ 분들은 가슴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로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조금 천천히 들으면서 이렇게 아닌 거는 커트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2 경향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속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속에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율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좀 사는 게 조금 지치잖아요. 해야 되는 게 많다. 뭐 나는 인사를 잘해야 되고, 뭐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의 도움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규율이 많으면 힘들죠. 그래, 조금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그러한 뭐 해야 된다기보다는 좀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FJ. 이제 많이 우리가 왔어요. 이제 조금 남은 것 같아요. INFJ. INFJ 유형은 사실 우리 MBTI 유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INFJ의 주기능 N이고요. 열등기능은 S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거기에 이제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F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랄까요,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좀 높아지겠죠.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데 J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NFJ는 창의력,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대한 신념이 강해요. 자기 가치에 대한 신념이 강합니다.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다. 성직자, 또 심리학자, 예술가, 문학 이런 분들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자기 세계가 확고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INFJ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과의 매칭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중심으로 흐를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가치에 나의 세계가 너무 강해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비전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현실적으로 맞추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좀 더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이 INFJ들은 그 내면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면의 갈등과 그 다음에 자기가 엄격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갈등과 좀 복잡한 현실을 수용하고자 하는 이런 면들을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NFP예요. 제가 이제 INFP 이제 학교에 제가 이런 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하러 가면은 INFP들은 내 얘기를 안 들은 척하면서 들어요. 보면 안 듣는 척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제 얘기 안 듣는 거가 다른 책 읽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다 듣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INFP는 감정이 주기능이고요, T가 열등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들이고 P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경험에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설명하면 좀 열정적인 면도 있고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소중한 사람, 또 소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해요. 낭만적이고요. 목가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굉장히 어떤 자연에 뭔가 좀 더 열려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분들은 간대하고 열정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없는 유형에 속해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 성향이 또 강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개성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또 많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나 이상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언어나 문학, 상담, 심리학, 뭐 예술 이런 쪽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형의 분들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정을 쏟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스스로가 부과합니다. 이제 완벽주의 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완벽주의 안에는 이 감정, 사랑과 관계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항상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심 분야가 많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는 이런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접목해가는 이런 것들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NFP네요. 네, INFP와 ENFP는 E와 I 하나의 차이지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ENFP는 N이 주기능이고 S가 열등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겠죠. ENFP는 일단 F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 NF의 관점이 다양한 측면에 이 도전과 호기심으로 적용이 됩니다. 창의적이고요, 따뜻하고요,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과 시도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 다루는 분야, 여기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내게 되고요. 상담, 교육, 과학, 저널리스트, 작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피가 이제 열려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뭘 하나를 지그시 해야지 완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관심 분야가 좀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벌리기보다는 어느 하나를 깊이 꾸준히 가는 거,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의 관심을 한꺼번에 가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ENFJ는 따뜻하고 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동정심도 많습니다. F가 있으니까 따뜻하죠. 그리고 ENFJ라는 그 특성이 협력적으로 어떤 조직화시켜서 동화하는 그런 면에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형도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공동선, 어떤 선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직, 성직, 어떤 심리, 또 예술, 문학 이런 분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이제 어떤 그 집단이나 어떤 대상을 너무 이상화시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이제 가대하게 평가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제 몰입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개인적으로 너무 받아들여 상처받기보다는 그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런 조금 분석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면들도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NTJ입니다. INTJ는 우리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지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INTJ는 사고 굉장히 독창적이고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력, 비판적인 사고가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과학자 뭐 이런 타입들이 이제 INTJ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적인 노력을 지적인 작업에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 타인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으면 견디기 힘들어해요. INTJ 유형은 이런 자기 자신의 방향과 가치와 신념과
능력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들을 좀 얘기를 들어요. 남을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좀 자기의 그런 특성을 좀 가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조금 냉정한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느낌을 좀 줘요. 인간미가 좀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현실적인 그런 면들과 타인의 감정을 조금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좀 수용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NTP. 네, INTP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유형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할게요. INTP 유형은 어떤 분석적인, 그치만 이제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좀 개방적이고, 좀 선입견이 적어요, INTP가요. 근데 좀 분석적이고요. 그러니까 INTP는 내향적이니까 좀 조용하겠죠. 과묵하고, 그리고 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INTP가요. 실제로 제가 INTP 만나보면 정말 이해력이 빠르고요. 핵심을 잘 찾아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굉장히 샤프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친목 모임이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INTJ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비평을 좀 잘하죠. 잘 끄집어내요, 그런 걸요. 그래서 이분들은 건축가라든지 철학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렇게 사람과 관계한 일들에는 좀 관심이 좀 적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자기 주관적인 세계가 좀 강해요.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비판적인, 좀 염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염세적인 거란 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일상에서 오는 그런 소소한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에도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나와 세상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현실성, 이런 것 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ENTP. ENTP 유형은 N과 T가 있잖아요. 굉장히 분석을 잘합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포착을 잘해요. 다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보다요. 흐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요. ENTP 유형은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서로 이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무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 흐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인지 빨리 파악해요. 중재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ENTP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주 귀가 아주 쏙쏙. 그리고 듣고 있으면 정말 그 이야기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언변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도 좋고요. 상상력도 좋고요. 활동적이고요. 복잡한 문제도 잘 풀어갑니다. 그래서 창의자, 활동가, 능력가, 해결사 이런 말이 붙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그림자가 있죠. 이분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일을 확장시키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ENTP가 좀 주의할 부분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ENTJ입니다. 네.
거의 다 이제 온 것 같아요. ENTJ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고요. 지도력이 있고요. 통솔력이 있어요. 정말 ENTJ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같은 그런, 또 예를 들면 또 정치가라든지 국제적인 단체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데 좀 잘 어울리죠. 어떤 멀리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강해요, 성향이. 이게 제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분석한 대로 따라와야 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ENTJ는 지적이면서요, 또 독창적이고요. 일 처리를 철저히 합니다. 논리적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이 정도의 사람을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스트레스를 꼭 준다기보다는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도요. 네, 이런 면들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격 유형의 설명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제가 빠뜨린 그런 유형 없죠?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빠뜨린 유형은 없네요. 네, 네, 바쁘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별칭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유형에 따른 별칭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죠? 네. 네, 다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점수가 좀 나죠? 이거는 저는 점수가 높고 낮고는 이 점수가 나는 8점밖에 안 되네? 그러면 다음에 검사하면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점수가 좀 낮다면은 10점 이하이면은 낮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한 이해가 아직은 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내 선호 경향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선호가 높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걸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제 해석을 들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문항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내 선호 경향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이니까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제 주변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성에 맞춰 왔기 때문에 선천적인 내 경향성이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바쁘게 달렸는데요. 여러분들 MBTI 통해서 나의 성격의 강점, 또 개선할 점을 이해해서 보다 성숙한 유형이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계기로 또 한층 더 성장하시는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